이제 도플라밍고를 참교육을 합니다. 아오키지가 오랜만에 등장을 하죠. 스모커와 도플라밍고가 펑크하자드에서 맞붙게 되었고 스모커가 도피에게 패배하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피떡이 돼버렸고 도피가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려는 찰나에 아오키지가 딱 등장을 합니다. 어라라 이 녀석은 내 친구라고 이러면서 말을 하니까 도플라밍고 입장에서도 해군대장이 왜 와? 이러면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피가 아오키지 이길 가능성은 없어요. 도피가 이렇게 앉아서 길막하고 있으니까 좀 나온나 이러니까 도피가 도망을 가죠. 살짝 무시를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이 새끼 설마 나 공격할라나 했는데 이렇게 얼음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도플라밍고의 전신이 얼었고 도플라밍고는 겨우 얼음을 깨고 나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얼린 다음에 아오키지가 발차기 갈겼으면 얘는 즉사한 걸 알잖아. 그래갖고 털도 얼었어. 놀래가지고 이제 후잔한테 이제 싸우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도주를 합니다. 이렇게 겨우 깨긴 했지만 한 번 더 얼면 답이 없다 하면서 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도플라밍고가 떡밥을 또 뿌리죠. 지금 어둠에 가담하고 있다는데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후잔 이러면서. 자, 이렇게 검은 수염 해적단 합류 여기서 나오죠. 이렇게 도피가 가면서 시비를 털고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도피 피셜로 합류했다 이런 설까지만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독자들이 안 믿었어. 아유 아오키지가 니 누군지 모르냐. 뭔 해군대장이 검은수염 해적단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표지 연재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가 되었죠. 어둠에 가담하고 있고 검은 수염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었지만 이제 실화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번엔 또 다른 설이 제기되는 거야. 이중 스파일 수도 있다. 아니면 진짜 해적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진짜로 배신을 한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중 스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중 스파이로 드레이크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중 스파이설이 왜 나오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드레이크가 지금 카이도우의 토비로포 중 한 명인데 실제로는 해군에서 잠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오키지 역시 해군의 뭐 명령을 받고 잠입을 했다. 잠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탈퇴하고 잠입하기 명분도 좋잖아. 아카이노한테 지고 쫓겨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해군을 배신할 명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티치 입장에서도 뭐 독이든 성배이기는 하지만 워낙 탐스럽잖아. 아오키지급 전력이면 솔직히 말하면 막 사체관들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아오키지 한 명 데리고 다니는 게 훨씬 이득이라서 받아줘요. 또 티치는 임펠다운 레벨 6 죄수들도 데리고 온 거를 보면 철저한 능력제입니다. 아오키지가 만약에 최후의 순간에 해군으로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설 그나마 각이 한번 섰어요 지금. 그러면 해군을 진짜 배신했는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군을 과연 진짜로 배신을 했을지 아니면 뭐 가짜로 배신을 했을지 아니면 배신을 안 했는데 이렇게 음모설만 제기되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아오키지가 아카이노한테 다리를 잃고 이렇게 온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솔직히 아카이노한테 좋은 감정은 없을 겁니다, 이 친구가. 하지만 또 아오키지 성격이 워낙 쿨하다 보니까 뭐 싸우면서 진 건데 어쩌겠냐 아카이노야 이러면서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다리를 앗아가는 중상을 줬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을 거다. 그리고 화상도 많이 입었네요. 또 Z에서 이게 공개가 된 거죠. 제파 선행과 함께. 그래가지고 결국은 진짜 해군을 배신하고 진짜로 티치한테 합류한 거다. 아니면 뭐 민간인이고 아니면 심심풀이로 합류했는지 아니면 이중 스파인지는 모르겠지만 FBJ 개인적인 예측을 한번 해주시죠. 이 친구가 진짜로 됐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아카이누가 다리를 뺏어가고 해군에서 해준 것도 없는데 좀 얘랑 정의감도 맞지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해적이 한번 되는 걸 수도 있다. 아니면 또 이런 전 생각이 드는 게 혹시 혁명군에 합류를 했고 2중 스파이로 티치에 들어간 거 아닌가? 3중 스파이가 아닌가? 뭐 모든 세력에 다 걸친 건가 다리를? 그래갖고 제일 잘 되는 세력으로 마지막에 갈아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계정부와의 대결에서 세계정부가 모든 해적을 소탕했다 이러면 저 사실 해군편입니다 알죠? 이렇게 하고 아니면 해적 티치가 막 해적왕이 되면 역시 티치 난 널 믿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다리를 걸쳐놓고 애매하게 간타기 중이다. 문어발식 약간 쿠잔이다. 문어발식 운영이다. 문어쿠잔.
자, 그리고 거프 vs 티치가 이제 성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여기서 변수가 되는 게 아오키지입니다, 내가 볼 때. 자, 일단 거프 티치가 코비를 납치를 해가니까 음. 거프가 이 새끼 안 되겠다 내 제자를 하면서 구하러 가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프가 하치노스 섬으로 출격을 했고 그곳에서 티치와 격돌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만약에 아오키지가 티치를 돕는다 이러면 거프가 죽고 거프를 돕는다 이러면 티치가 죽고 이렇기 때문에 아오키지의 선택이 중요해요. 근데 아오키지의 입장도 정말 곤란합니다. 얘들 둘이 붙으면. 그렇죠. 왜냐하면 거프를 옛날부터 존경하고 따랐고 자기 은인이나 다름없고 티치는 막 지금 합류한 자기 배의 선장인데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 이것도 아오키지가 엄청난 고민 중일 겁니다. 둘 중 한 명을 선택하면 반대쪽은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오키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만약에 근데 아오키지가 거프 죽인다 이러면 이 친구 진짜 민심 개떡락할 것 같은데. 티치 죽이면 뭔가 민심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자, 그럼 아오키지의 능력 한번 보겠습니다. 아오키지가 작중에서 엄청나게 능력을 많이 사용했고 그렇습니다.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슨 능력인지 한번 봅시다. 아오키지가 또 원피스를 대표하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지 않습니까? 얼음 열매를 먹은 얼음 인간이다. 그래서 아오키지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다들 알다시피 빙빙 열매라고도 불리죠. 여기서 니코로빈을 그냥 앉는 것만으로 현상금 8천만 베리가 걸린 거물 해적을 어떻게 보면 1초 만에 제압을 했습니다. 그렇죠. 얼음이 좋은 게 이렇게 닿기만 해도 상대방 몸 전신을 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얼음을 풀려면 흰수염이나 도플라밍고급은 되어야 되는데 신세계에서도 그 정도 강자는 몇 없기 때문에 웬만한 애들은 그냥 아오키지가 지나만 다녀도 다 죽는다. 오케이. 얼리고 이렇게 부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이제 끝이다. 얼음 먹을 바에는 야마토 열매 먹지 않는데 그렇죠. 동물계 환수종들이 자연계랑 동물계를 적절히 섞어 놓은 거라서 굉장히 좋아요. 실제에서는 뭔가 얼음이 더 나은 게 동물계 개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안 변하면 되잖아. 안 변하면 능력을 못 쓸 수도 있어. 아니다. 껐다 켰다 할 수 있어. 그게 약할 수도 있어요. 야마토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카이도랑 뜰 때는 개로 변해서 싸웠죠. 그렇습니다. 전설의 개라고 불리는 오우쿠치노 마카미. 뭐 카이도. 그리고 능력자들의 카운터라고 불리는 바다를 자기가 역으로 카운터를 쳐버린다. 그렇습니다. 바다를 순식간에 얼려버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배를 간단하게 타고 다니고 뭐 걸어 다니고 얘는 다 할 수 있고 바다에 빠지기 전에도 얼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오키지가 이 능력 하나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렇죠. 악마의 능력자들이 맥주병이 돼서 바다에 빠지면 끝인데 이 친구는 바다가 끝이다. 루피 뭐 태양신 닉하면 뭐하냐, 바다에 빠지면 바보 되는데 뭐 이런데 아오키지는 안 빠진다. 오히려 얼려버린다. 자, 이렇게 아오키지는 또 능력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요. 새를 보낸다던가 칼을 만든다던가 총을 쏜다던가 할 수 있거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에서 에이스와 합을 주고받았는데 상성상 뭔가 불이 유리해 보이잖아. 하지만 불과 호각으로 겨뤘다. 그런데 좀 이건 어떻게 보면 망신이다. 아오키지의 망신이죠. 그래서 이때 논란이 생긴 거. 패기는 어느 정도인가? 패기가 좀 중요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뭐 거프, 레일리, 로저, 조로, 미호크, 샹크스 이런 애들 다 악마의 열매 안 먹고 패기로 싸우기 때문에 패기가 굉장히 중요한 패기 피스가 됐다. 오케이. 근데 구 3대장이라고 불리고 해군의 최고 전력이라고 불린 사나이인데 설마 패기가 약할까? 솔직히 말하면 무장색 패기, 견문색 패기는 엄청 높을 것 같아요. 폐왕색은 없다지만 나머지 패기는 진짜 최상위권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아카이노와 아오키지가 좀 맞붙을 때 좀 패기를 사용해서 상성을 극복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누가 봐도 좀 아카이노가 유리해 보이긴 해. 근데 이것도 또 자세히 진영 논리로 보신다면 아카이누가 밟고 있는 지면이 이미 아오키지의 얼음을 조금 침범을 했습니다. 어디에? 여기 보시면 아래 하단을 봐주시면 그럼 여기도 좀 침범했대요, 아오키지가. 아오키지가 조금 더 적어요. 밟고 있는 땅이.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누의 승이 좀 예견되어 있지 않았을까. 아카이누 연기가 훨씬 위로 뿜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재미있는 TMI 몇 가지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없으면 FBJ가 책임진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아오키지 어릴 때인데 어릴 때부터 독국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뭐야, 처음에 나 저거 소주인가 사이다인가 이랬는데 해골 표시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저런 걸 먹어. 우산을 들고 보따리 같은 거다 가출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저 독국물 저건 뭐지? 몰라요.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독국물을 마시고 있다. 우솝이냐 이런 말인데 코만 빼면 우솝이랑도 굉장히 닮았습니다. 자, 일단 독국물을 마시는데 마젤란이랑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마젤란이 지 후임이 됐죠, 어떻게 보면. 우솝 파마머리 버전이다.
그리고 예전부터 아오키지가 거프를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쫄래쫄래 따라다녔죠. 아카이누 역시 거프를 존경했다고 밝혀졌고 키자루는 딱히 존경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아오키지가 거프를 정말 존경하고 맨날 따라다닙니다. 대장이 됐을 때도 거프와 함께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였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 이번에 그래서 또 거프 쪽으로 가는 거지. 센고쿠가 만약에 티치를 잡으러 왔다 이러면 뭔가 티치를 도울 확률이 높지만 거프가 왔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오키지가 이거는 사진만 보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원래 모든 해군 좀 고위들은 다 정의 코트를 걸치고 다니는데 이 친구만 유일하게 초반에 좀 안 걸치고 다녔다. 정상결전에서만 걸쳤다. 그 이후부터만 이제 좀 걸치고 있어요. 옷을 분실한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는 좀 자주 안 입는 모습을 보일 수 오케이, 있다. 알겠습니다. 프로게이머, 롤 프로게이머 이성혁 선수인데 이 선수가 리산드라, 얼음을 사용하는 캐릭터가 주챔입니다. 그래서 이성혁 이분이 리산드라를 사용을 하는데 리산드라가 얼음을 쓰기 때문에 자신의 닉네임을 쿠잔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쿠잔이랑 리산드라가 상당히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거는 쿠잔이 이기죠. 자, 그리고 쿠잔이 애완 펭귄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래서 진짜 애완 펭귄인지 아니면 이 섬에서 잠깐 만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펭귄과 함께 있는 모습. 쿠잔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얼음 펭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쿠잔이 먹고 있는 꽃이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해군 탈퇴한 이후인가 아니면 중장 시절인가? 탈퇴한 이후죠. 이거는 왜요? 탈퇴한 이후의 표지연대입니다. 오. 중장 시절이야. 중장 시절에도 상당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과. 그래가지고 수제 펭귄을 데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셀지도 또 검은 수염 해적단이 최고 전력으로 나오는 이 친구도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검은 수염 해적단에 합류한 게 오피셜로 드러난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반 오거와 함께 푸딩을 납치를 했습니다. 토트랜드에 침입을 해서. 검은 수염 해적단 전용 코트인가 보네. 이거 둘 다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 보니까.